안녕하세요, 김순사입니다. 오늘은 내용이 약간 복잡하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또 이제 배상책임보험, 마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질문자분의 사연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질문자분의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? 제 딸이 편의점에서 문을 열고 나가다가 앞에 나가신 분 발뒤꿈치를 다치게 하여 피부 이식 수술을 하셨습니다. 편의점 본사에 계단으로 인하여 떠 있는 문의 구조와 날카로운 밀면 등의 시설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억울한 면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. 편의점에서 이제 발생한 사고고요. 보게 되면은 편의점 문턱이 조금 있네요. 그리고 그 편의점 문의 바닥면이 굉장히 모서리가 날카롭게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마트에 이제 들어온 손님이 2명이 있는데 선행적으로 물건을 사서 나간 손님이 있고 그 후행 뒤에서 이제 나가는 손님이 문을 열다가 앞에 나간 사람의 손님의 뒤꿈치 아킬레스건 있는 데를 이 문으로 밀어가지고 앞에 나간 사람이 이제 뒤꿈치 쪽 아킬레스건 쪽을 이제 다쳤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분이 이제 피부 이식도 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상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이신 것 같은데 질문자분은 이제 가해자 쪽 입장이 되겠죠. 근데 오늘 이 내용은 좀 알아두시면 도움 될 것 같아서 보상의 공손 김소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은 시설의 하자는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문턱이 굉장히 좀 높아요.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들인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공중 접객업소인 마트에서 사용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용이하게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문이 닫혔다 열다 할 때 슬라이딩 도어 형식으로 해가지고 문이 천천히 닫히거나 열리거나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놨으면 아니면 자동문으로 이렇게 여닫이로 하던가 그런 걸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바닥의 면이 좀 철제로서 날카롭고 그다음 턱이 있다 보니까 앞에 나가던 사람 손님이 문을 뒤에서 열다가 뒤꿈치 쪽을 이렇게 툭 쳐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하자로서의 구조가 돼 있는 거는 알 수가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저런 영업시설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. 저런 유사한 사고로서 이제 손해사정을 해서 보상 처리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만약에 업주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런 시설들은 턱을 조치를 하시던가 유격이 없도록 만드시던가 아니면 문을 안전시설적인 보완을 하셔서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이제 따라 나오던 다른 손님이 선행하던 손님을 다치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선행 손님이 나가다 뒤에 나오는 손님이 문을 열어서 저 문턱의 격차에 의해서 이제 다친 거죠. 그러면은 뒤에 나오던 손님도 책임은 있어요. 왜냐하면 선행에서 이제 나가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의를 깊게 해가지고 다치지 않게.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확 열거나 닫을 때 그걸 좀 유의해서 했어야 됐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셨고 그냥 열어서 물론 시설의 문제도 있지만 뒤따라 나오는 사람의 책임이 인정이 되죠. 이런 경우를 이제 공동 불법행위자라고 해요. 이제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. 시설 쪽의 하자에 대한 책임. 그 다음에 지금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문을 열어서 다치게 한 책임. 물론 이제 책임 비율은 문을 직접적으로 열어서 다치게 한 사람이 더 책임이 많겠죠. 이 사고 내용에서. 근데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문이 갑자기 확 닫히면서 먼저 나간 사람 뒤꿈치를 다치게 했다. 그러면 시설 하자 쪽으로 더 책임이 인정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다른 손님이 나가면서 밀면서 다치게 한 거니까 시설 쪽의 책임과 뒤따라 나오던 가해자에 해당되는 손님의 책임도 이제 공동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공동 불법행위자 책임이 인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 비율은 또 나뉩니다. 왜냐하면은 이 사고의 내용상 시설 하자보다는 우선 그 뒤에서 문을 밀면서 나온 그 손님이 이제 선행에서 나간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그 위법성의 적극성 정도 사고의 내용상 누가 더 그 적극성 정도를 띄느냐에 따라서 이제 과실 범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편의점과 그 뒤에 따라 나온 그 손님과의 책임 비율은 분명히 이제 좀 논점으로서 누가 더 잘못이 큰가는 이제 좀 쟁점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앞서 나가서 이제 뒤꿈치 쪽을 다친 피해자분께서는 공불사고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이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여기에 이용을 하려고 가서 자기는 물건을 샀고 나오는 중에 자기는 잘못이 없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시설의 하자 부분들 책임이 있고 그 뒤에서 문을 열어서 거기에 충격돼서 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 나온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 마트 쪽에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또 이 당사자 간에는 그 직접적인 가해자와 마트 측에는 서로의 구상권 문제라든가 또 여러
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고요. 그래서 피해자분께서는 자신에게 발생한 어떤 치료비라던가 위자료 부분, 만약에 입원하게 됐다면 휴업손해, 그 다음에 통원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 뭐 통원 치료비,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양쪽에다가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. 양쪽에다 청구했을 때 한쪽에서 보상받으면 그냥 한쪽에서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서로 그 가해자끼리는 또 서로 구상권 행사하고 서로 책임 비율만큼 서로 주고받고 하는 부분, 그게 남아 있는 거고, 양쪽에서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보상은 하나예요. 그래서 한쪽에서 온전하게 다 받으면 끝나요. 이중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그렇게 끝나고요. 뒤에서 만약 문을 열다가 이제 다치게 한 사람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 처리받으실 수도 있고, 이 편의점에서 가입한 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법률상 손해 보전 받으시면 끝나는 부분이고요.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가해자 입장에서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트와 이제 뒤에서 따라 나온 손님, 그 이제 문을 밀어서 다치게 한 사람,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책임 비율, 그러니까 과실 범위를 서로 따져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하시든지 뭐 또 원만하게 협의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답답한 부분이고, 솔직히 뭐 마트가 워낙에 일반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고 내용이 너무나 이런 내용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자분의 내용으로 꾸며봤고요. 이런 내용도 알고 계셔가지고 뭐 안전에 대비하시고, 만약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본인들께서 어쨌든 손해를 입었으면 피해자고,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잘 숙지하셨다가 처리 받으실 때 좋은 해안으로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인 공손 김손사를 찾으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기본적인 상담해 드리고요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김손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.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